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프로그래머스 2022 카카오테크 인턴십 성격 유형 검사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나만의 카카오 성격 유형 검사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성격 유형 검사는 다음과 같은 네 개 지표로 성격 유형을 구분합니다. 성격은 각 지표에서 두 유형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1번 지표가 라이언형, 튜브형, 2번 지표가 콘형, 프로도형, 3번 지표가 제이지형, 무지형, 4번 지표가 어피치형, 네오형 해가지고 8개의 유형이 있고 이거를 이제 지표는 4가지로 갈라져요. 4개의 지표가 있으므로 성격 유형은 총 16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FMN이나 TCMA와 같은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MBTI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문제가 거기서 좀 영감을 받은 것 같죠? 검사지에는 총 n개의 질문이 있고 각 질문에는 아래와 같은 7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매우 비동의, 비동의, 약간 비동의, 모르겠음, 약간 동의, 동의, 매우 동의. 각 질문은 한 가지 지표로 성격 유형 점수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질문에서 4번 지표로 아래 표처럼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매우 비동의는 네오형의 점수를 더 많이 주고 동의로 갈수록 어피치형의 점수를 많이 주고 모르겠음을 선택하면 어떤 성격 유형도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때 검사자가 질문에서 약간 동의 선택지를 선택할 경우 어피치형 성격 유형 1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만약 검사자가 매우 비동의 선택지를 선택할 경우 네오형 성격 유형 3점을 받게 됩니다. 위 예시처럼 네오형이 비동의, 어피치형이 동의인 경우만 주어지지 않고 질문에 따라 네오형이 동의, 어피치형이 비동의인 경우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선택지는 고정적인 크기의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이렇게 해서 점수를 얻는 룰이 나오고 검사 결과는 모든 질문의 성격 유형 점수를 더하여 각 지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성격 유형이 검사자의 성격 유형이라고 판단합니다. 단 하나의 지표에서 각 성격 유형 점수가 같으면 두 성격 유형 중 사전순으로 빠른 성격 유형을 검사자의 성격 유형이라고 판단합니다. 질문마다 판단하는 지표를 담은 1차원 문자열 배열 서베이와 검사자가 각 질문마다 선택한 선택지를 담은 1차원 정수 배열 초이스가 매개 변수로 주어집니다. 이때 검사자의 성격 유형 검사 결과를 지표 번호 순서대로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이러고 이제 서베이의 길이는 1000 이하로 주어지고 서베이의 원수는 RT, TR, FC, CF, MJ, JM, AN, NA 중 하나입니다. 서베이 I의 첫 번째 캐릭터는 I 플러스 1번 질문의 비동의 선택지를 선택하면 얻는 성격 유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캐릭터는 동의 관련 선택지를 선택하면 받는 성격 유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라이언 튜브형으로 주어졌는데 튜브 라이언형, 2번 지표가 프로도 콘형 이런 식으로 예제마다 다르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초이스의 길이는 서베이의 길이와 같고 초이스는 검사자가 선택한 I 플러스 1번째 질문의 선택지를 의미합니다. 초이스의 원소는 1과 7 사이로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이상하게 주어져서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출력을 해야 되는 거는 성격 유형 검사 결과를 출력을 하면 돼요. 이거 문제가 좀 길었는데 사실은 MBTI를 떠올리면 되게 좀 이해하기 쉬운 문제죠. MBTI를 이렇게 말로 풀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길어진 거고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파이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야 이거 아니죠? 이거 뭐였지? 이거 종료 커맨드가 뭐였지? 그냥 종료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는 어려운 게 없고 그냥 문제를 잘 읽고서 코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라 물어보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서베이를 받고 서베이는 이렇게 받고 아이고
초이스는 이렇게 받고 5를 선택했다라는 건 동이거든요. 숫자가 클수록 동이에 가까운 거예요. 뭐 이런 문제들이 주어지는데 지표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 지표의 순서는 무조건 고정되어 있네요. RT 이 지표의 순서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란가? 점수를 저장을 합시다. 점수를 저장을 하는데 점수를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합시다. 딕셔너리로 저장하면 좋을까요? 딕셔너리로 저장하죠. 딕셔너리로 저장하고 디폴트 딕셔너리로 저장을 할게요. 컬렉션 디폴트 딕셔너리. 왜냐면 왜 디폴트 딕셔너리로 하냐면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문이 하나만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안 주어졌어요. 그럼 뭐 콘형 2번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보가 안 주어졌잖아요. 1번 지표, 2번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아예 안 주어졌는데 이 둘 중에 뭘 선택할지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딕셔너리에 값이 없으니까 막 그러면 기본 0점이겠지만 뭐 비교하려고 하면은 조건식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아예 안 들어온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0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디폴트 딕셔너리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인티저로 해가지고 주면은 기본 키가 할당이 안 돼 있으면은 꺼내 쓰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0을 집어넣어 주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설베이를 일단 꺼내 씁니다. 설베이를 꺼내 쓰는데 설베이랑 초이스를 하나씩 꺼내 쓸게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면 파이썬 문법 중에 집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 두 개가 길이가 같으면 출력을 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집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은 이거를 하나씩 꺼내 써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코드로 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일단 골자를 완성을 해놓고서 출력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코드를 이렇게 짠 다음에 제가 이제 실행을 해보면 서베이랑 서베이 이게 잘 안 들어갔구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지금 길이가 다르니까 제대로 출력이 안 된 건데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은 5개가 한 묶음씩 반복문 하나를 돌 때마다 한 묶음씩 이렇게 알아서 딱딱 알맞게 들어갑니다. 되게 편하죠. 코드가 되게 짧아졌죠. 얘네 두 개 이걸 집으로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초이스가 4보다 크면 이제 이건 동의한다는 뜻이죠. 초이스가 4보다 크면 스코어 뒤에 있는 게 이제 동의랑 관련된 커맨드라고 했거든요. 맞나요? 뒤에 있는 게 동의랑 두 번째 캐릭터가 동의랑 관련된 성격 유형 점수예요. 그래서 동의랑 관련된 거 SV의 첫 번째 원소겠죠. 캐릭터에는 점수를 더해줍니다. 더해주는데 얼만큼 더해주냐? 초이스에서 4만큼 뺀 만큼 더해줘요. 그럼 만약에 내가 초이스가 5점이었다고 하면은 1점만 더해지겠죠. 그 외의 경우 초이스가 4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이제는 비동이랑 관련된 선택지에 점수를 더해줘야 돼요. 비동이랑 관련된 선택지는 뭐야 이거 왜 비동 이걸 거고 여기서는 이제 4 마이너스 초이스 맞나요? 4 마이너스 초이스를 하면은 비동이랑 관련된 선택지에 점수가 들어가겠죠. 만약에 내가 초이스가 1이었다고 하면은 3점만큼의 비동의 점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스코어를 출력을 해보면 보면은 N에는 1점, C에는 1점, M에 2점, T에 3점, A에 1점 이렇게 들어간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각 지표별로 이제 점수를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앤서는 뭔가 네 자리 그걸 건데, 네 자리 동안에, 어, 네 자리 동안이라 그냥 하나씩 해볼게요. 이거 또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여주는,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음, 앤서는, 네 글자짜리, 뭔진 모르지만 네 글자짜리 배열 리스트가 될 거예요. 네 길이 4짜리. 거기다 이제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면, 라이언이나 튜브가 들어가는데, 라이언이나 튜브 중에서 이제 지표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인디시즈를 할까요? 인디시즈 1이라 할게요. 인디시즈 1 같은 경우에는 기본 R입니다. if 스코어 R이랑 스코어 T가 같으면은 인디시즈는 R로 넣고, 그게 아니면은 다시 할게.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스코어 R이 스코어 T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같은 경우에도 R이 들어가면 좋죠. R이 그 알파벳으로 앞으로 들어오니까요. else인 경우에는 T, 그리고 인디시즈 뭐 2, 이거 같은 경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C가 앞에 오죠. 기본 C인데 C랑 이제 스코어 C랑 스코어 F랑 비교를 할 건데, 같은 경우에도 C가 들어와야겠죠. 이거 저희가 눈으로 보고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3 같은 경우에도 J랑 M 중에 뭐가 앞이죠?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는 프린트 J가 M보다 큰지. M이 먼저네요. 아니, J가 먼저네요. J랑 M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false라는 거는 실제 관계는 이렇다는 거거든요. J가 더 작다는 거겠죠. J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J, M 3이겠죠.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랑 N인데 이건 A죠. N 해서 앤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인디시즈 1부터 2까지 그 4까지를 다 더하는 거겠죠. 3 더하기 인디시즈 4. 그래서 출력을 하면은, 쓸모없는 거 좀 지우고 출력을 하면은 TCMA가 나와야 됩니다. TCMA가 맞나요? TCMA가 나오죠. 두 번째 예제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예제는 바로 콘솔에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 웹, 여기서 적용해주는 콘솔에서. 얘도 맞았죠. 지금 프린트문이 너무 많아서, 프린트문이 많으면 가끔 이제 에러를 내거든요. 프린트문을 추석 처리하고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뭐라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유, 쉽다. 이제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좀 간단한 문제였어요. 실제로 뭐 문제가 길긴 했지만 내용이 복잡하진 않았고, 어떤 뭐 조건을 달거나 복잡한 로직이나 특수한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말로 돼 있는 거를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의 내용 자체는 약간 MBTI, 우리 이제 심리 검사 같은 거, 뭐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거를 실제로 좀 영감을 받아서 문제를 만든 것 같고, 문제 푸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아무래도 저희는 파이썬을 쓰다 보니까 파이썬스럽게 코딩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제 나름대로 기교를 부려봤는데, 디폴트 딕셔너리 그 썼어요. 디폴트 딕셔너리를 쓰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디폴트 딕셔너리를 쓴 이유는 입력으로 서베이에서 뭐 지표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어지지 않았을 때 기본 점수는 0인데, 주어지지 않았을 때 0이고 주어졌을 때 뭐 1이고 이런 거를 이제 조건을 넣고 하는 게
좀 조건식이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디폴트 딕셔너리를 쓰면은 눈으로 보기에 코드가 되게 깔끔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 점수 0점이라는 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디폴트 딕셔너리를 썼고, 두 번째는 이제 썰베이랑 초이스가 따로 주어져요. 썰베이랑 초이스가 이렇게 따로 리스트로 따로따로 주어지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뭐 집, 집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은 두 개의 이제 반복되는, 뭐라 하죠? 이터레이팅 되는 그 자료 구조들을, 자료형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편하게 꺼내서 쓸 수 있어요. 썰베이에서 하나, 초이스에서 하나씩 해가지고 SV 초이스로 하나씩 받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아 쓰고, 뭐 이제 밑으로는 로직인데, 로직은 문제에서 설명했던 대로 뭐 4점 이상이면은 동의에 관련된 그 지표에 동의에 관련된 성격 유형에다가 점수를 더하고, 4점보다 작으면은 비동의에 관련된 성격 유형에다가 점수를 더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뭐 if, elif 해가지고 했는데 초이스가 4점인 경우에는 점수에 변동을 안 주니까 그냥 무시를 했어요. 조건을 안 탔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두 개의 점수를 꺼내서 비교를 했는데 두 개 점수가 같다라고 하면은 알파벳 순서로 앞에 오는 거를 우선권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은 R이랑 T가 만나면 R이 오는 게 맞아요. C랑 F가 만나면 C가 나오는 게 맞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어요. 스코어가 만약 같은 경우에, 스코어가 만약에 둘 다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 0점인 게 보장이 돼요. 왜냐면 디폴트 딕셔너리로 만들었으니까 스코어를. 이렇게 구현을 했고, 왜 굳이 디폴트 딕셔너리를 썼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왜 그 딕셔너리를 썼냐, 그냥 리스트로 관리를 해도 되는데, 리스트로 관리를 해도 돼요. 근데 기본 입력이 막 문자열로 주어지고, 문자열을 쪼개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떻고 뭐 이렇게를 코드로 뭐 C처럼 코드를 풀어서 쓰면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n이었을 경우에는 뭐 들어온 게 survey 0에 1이 뭐 A였을 경우 해가지고, 뭐 스코어가 만약에 리스트였다고 하면은, 스코어가 막 리스트여서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있었는데, 스코어 뭐 1은 플러스 뭐 1, 이런 스코어 1은 뭐 초이스 0에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타면은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쭉 밑으로 길어지잖아요. 이런 걸 안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딕셔너리 자체가 넣고 꺼내 뺀다 쓴다 이게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딕셔너리를 썼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문자열을 더하는 연산은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문자열 조작하는 기본 전략은 그 복사하는 거거든요. 얘도. 그래서 문자열로 하느니 그냥 차라리 길이 4개짜리, 길이 4개짜리인 건 정해져 있잖아요. 길이 4개짜리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이제 원소를 조작을 하는 게 더 맞는데, 어차피 4개밖에 안 되니까 복사를 하든가 말든가 시간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좀 약간 난이도가 원체 쉬운 문제였다 보니까 어떤 뭐 알고리즘이나 그런 걸 쓰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짜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